윤 대표님, 네. 저희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도 네. 이 우리나라가 간첩이나 용경 세력들을 판치는 나라가 되었느냐 이런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너무 친북, 종북적인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우리 사회 각층에 이런 용공 세력이랄까 불순 세력들이 침투한 것 같다는 지금 인상을 받고 있어요. 특히 민노총 하면은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 노조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아주 거대 노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상 상전 노릇을 했는데 어제 국정원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했어요. 민노총 본부 압수수색한 건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국보법으로. 그렇죠. 뭐 문재인 정권 때 눈치 보느라고 활보를 하고 다녔고 처음 한 건데 저는 참 우리 국민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줘가지고 이렇게 이 검은 독버섯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이 색출 작업에 나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다행스럽고 생각합니다. 0.73% 차로 이기긴 했지만 민심이 절묘하게 배합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간 게 아니냐. 과거에 민노총 시위하는 거 봐요. 거의 뭐 북한 일방적인 북한 이 지지하는 성명 냈잖아요. 작년 6월에 민노총 대회하는 대회 이름이 뭐냐면 반미 자주 노동자 대회. 반미 자주 노동자 대회. 이거는 평양에서 하는 거지 서울에서 이걸 버젓이 하고 있었어요. 8.15 때도 그랬죠. 그렇죠. 8.15 때도 자주 평화 통일 대회, 뭐 한미 동맹 끝장내자,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북조선 직업 총동맹이 보내준 연대사를 낭독했어요. 북한에서 보낸 걸 낭독했어요. 대놓고 빨개진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눈치 보느라고 쳐다보기만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하는 척만 했죠. 왜?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사가 있다는데 거기 눈치 보느라고. 근데 윤 대통령이 와서 비로소 이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빨리 곰팡이들 쓸어내고 물 청소하고 할 일이 진짜 태산 같습니다. 이거는 약만 발라서 안 되고요. 독한 항생제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국정원 그 일선 직원들이 간첩 혐의를 포착해갖고 수사하자고 이렇게 보고서 올리면은 결재 올리면은 간부들이 휴가 내고 안 와버렸다는 핑계를 대고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직무유기고. 그렇죠. 또 뭐 자칫하다간 직권남용 못하게 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수사하다가 보면 자기가 이 잘려가지고 좌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빼는 수밖에 없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저도 뭐 기자하면서 출입해 보면은 애매한 결정할 거 있으면은 일부러 출장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장수하긴 했는데 아프다고 안 나와버리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간첩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간부가 간첩 잡는데 자기 결재 안 하고 도망가고. 그래도 국정원이 아직도 저는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의로운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그 억압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맥은 유지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 FC나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수사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물론 딸랑이들 애완견들 많았지만은 그래도 의로운 검사들이 그걸 끝까지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꽃을 피는 거예요. 그것도 국정원도 의로운 국정원 직원들 저는 그분들 상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꼬리가 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나타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법원에서 그 혐의자 4명에 대해서 이런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확실히 다 발부해 준 건 처음이거든요. 잘 발부 안 해줬어요, 그동안에.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것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도 그 제주 희읍기역 간첩단 한길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희읍기역 그리고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이 이런 간첩단들도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민주노총의 조직국장하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그 A씨라는 사람이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에 무슨 보건의료 노조의 조직실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금속노조 출신 제주 평화쉼터 대표, 세월호 그 뭐 휴식관 기획관인가 뭐 그 대표, 이런 사람들 밑에까지 조직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갱이들한테 다 먹힐 뻔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우리 이게 구해준 거예요 지금. 그게 뒤늦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재명이가 됐으면 이 사람들 아직도 활개쳤을 거예요. 활개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이제 주인 행세하는 거죠. 아예 뭐 그 서울시장도 아마 나간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제 10곳 정도 압수수색 민노총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막 욕설하고 방해하고 온갖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법률이 하는 나라 맞아요?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맞아요? 완전히 깡패들이 국정원 경찰들이 공무 집행하는데 그렇게 욕설하고 멱살잡이하고 해도 되나요? 민주당은 안 봤습니까? 지난번에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김용인가 누구 그 난리 법석을 쳐갖고 하루는 못했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게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 인천 스카이 72 골프장도 기간이 끝나서 반환하라는데도 깡패들 동원해서 다 때려 부시잖아요. 소화기 동원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맞는지 진짜 깡패하고 빨갱이하고 결탁한 깡패, 빨갱이, 정치인들 3자가 결탁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재명 사건 같은 경우도 다 나오잖아요. 깡패랑 빨갱이, 예? 정치인들, 야심 품은 사람들.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데서 이재명이나 문재인 적극적으로 지지한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빨갱이 세상 만드는 거. 김정은이가 진짜 땅을 칠 겁니다. 나만 다 접수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김일성이가 6.25 남친했는데 그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잖아요. 머무르지 않고 바로 내려왔으면은 오히려 더 완전히 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땅을 쳤대요. 그것처럼 우리도 간발의 일보차로 나라를 지금 구하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간첩이라든가 용공 이런 걸로 수사를 받은 과거에는 이게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입 밖에도 안 내고 그랬잖아요. 또 많은 피해를 봤죠. 이 연좌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이런 게 적반하장이고 내가 뭘 잘못했냐. 공안 통치원에 그렇죠. 실정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이게 탄압원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압수수색하는데 민노총에서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저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군인들한테 연설하면서 말 실수 비슷하게 했잖아요. 뭐 실수라고도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좀 이란하고 좀 불편하게 좀 얘기가 됐잖아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들어왔다. 공안 통치하려고.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완전 적반하장도 무슨 이런 적반하장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 뭐 화생방 이런 것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북한 뿌락치들, 북한 간첩들 이런 사람이 거의 이 통제 없이 무풍지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아마 우리나라에 수십만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전혀 건들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민노총이 그동안 주장하는 것 보면 반미,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반대, 한미동맹 반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정치 집회를 한 거예요. 그걸 민주당 옆에서 펌프질하고. 특히 최근에 또 저 윤미향 의원이라고 그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 전 보좌관이 북한하고 이 암호문으로 보고 온 거, 그게 오랫동안 암약했다는 게 또 드러나가지고 그게 또 충격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만 보고 했겠습니까? 국회에 또 뭐 자기 조직을 확산했을 수도 있죠. 보좌관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 또 나온 것은 촛불 그 중고생 시민연대라고 있습니다. 촛불연대 있잖아요. 윤석열 대진 매주 토요일마다 저 청계광장 뭐 서울 시청 앞에서 시위하나. 그 사람들과 중고생들이 했다는데 거기 회원들 보니까 다 50대, 60대예요. 중고생은 뭐 3명인가 뿐이었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펴는 그 중고생 운동사 여기 보면은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또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타도 뭐 제국주의 새날 소년 동맹인가 있는데 그 맥을 이어온 거다.
이렇게 완전히 그것도 서울시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책을 내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가 빨갱이 우리가 강연 오고 망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 엉터리도 없는 놈들한테 서울시 박원순이 있을 때 지원 많이 해준 거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해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하고 한미 동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거죠. 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예, 얼마나 못 살았어요. 예. 근데 이만큼 선진국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를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김정인한테 나라를 바치지 못해가지고 아우성인 사람들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이유가 뭐가 있죠? 아니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퇴진하고 말 이제 국회도 힘이 없지, 장관들도 지금 문재인 임명한 장관들 그대로지, 공기업 다 문재인 알박기 해놓은 사람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할 이유가 뭐가 있죠? 예? 나는 그 잘못한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퇴진할 이유는 못 찾겠어요. 제가 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37조 이걸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러나요? 37조 한 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은 있습니다만은 300억 불이죠. 300억 불. 예, 그렇죠. 야, 참 어마어마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원전 계약한 거 크게 평가해 주고요. 이번에도 평가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 우리 아크 부대원들한테 이란 아랍에미리트 적은 위협국이다. 적은 하고서 말을 바로 고쳤어요. 예. 적은 위협적인 거는 그 이란이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뭐 국군 통수권자로서 좀 거칠긴 하지만 그걸 갖고 저렇게까지 난리칠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진짜 본연을 봐야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 보면요. 그 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저 해외 기업 유치하려고요. 공휴일이 원래 이슬람교가 금토가 공휴일이거든요. 네, 예. 그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토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슬람고 술 싫어하잖아, 이슬람 국가. 술은 안 먹죠. 주세 30% 깎아준 거예요. 술 좀 먹으라고. 예. 네. 대단한 거죠. 해외 기업도 100% 지분 갖고서 마음대로 사업해.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해서 뛸까? 이거를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뭐 적은 위협적인 뭐 옛날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맨날 이런 말 갖고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민노총이 이번에 이런 용공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은 숙주 역할, 온상 역할을 한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거 전에도 저희들이 다뤘습니다만은 그 건설 노조,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양대 노총 건설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던데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건설 현장 폭행, 기물 파괴, 불법 점거, 생산 장비 뭐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고 채용 강요하고 거기다가 원래비 받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공기업에서 이 민원을 받았는데 뭐 그동안에는 이 민노총이라든가 혹시 찍힐까 봐서 쉬쉬하다가 건들지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삼국지대도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민노총 그 조합원이 아니면은 그 공사장에 아예 들어오질 못하고요. 타워 크레인이고 뭐고 아예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죠. 들어오려면 또 돈 내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썼다면은 이 일을 방해합니다. 근데 건설업자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공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배상돼야 되고 뭐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관청에도 옛날에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먹여 살렸거든요. 건설 담당. 그랬죠. 서랍에다 넣어주는 게 뭐냐면 그걸 보통 급행료라고 그랬습니다. 급행료라고 그랬죠. 서랍에다 넣어놓고 결제를 안 하고 몇 달만 가도 그 건설회사는 망해요. 불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급행료인데 민노총이 그걸 딱 막고서 공사장에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 공사업체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늦게라도 이렇게 민노총, 한노총 이렇게 압수수색해서 이거 바로잡게 한 거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운수 이게 화물노조 지금도 지난 연말에 끝났는데 이것도 바꾸겠다는 거 이것도 다 지입제로 해가지고
화물회사들이 권리금 받고 다 터넘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런 대명천지에 있은 일이 있나.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비상식의 상식화. 예? 그 어마어마하게 뭐 개혁, 뭐 공정, 뭐 이런 거 하면 좋지요. 좋지 하지만 그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말도 안 되는 불공정, 말도 안 되는 몰상식 이것만 바꿔도 저는 절반은 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올해 최대 국정 과제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네.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거기에 총력 매진하겠다는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넥스트 리서치가 지난해 말에 네.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것 보면 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어떤 개혁 과제가 뭐냐. 네. 이게 노동 분야가 44.9%. 네. 압도적으로 1위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노동 분야에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이 분야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인식이 확산돼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이번에 한국노총도 뭐 강경파 네. 위원장이 재선이 됐다고 그러던데 이제 노조 운동의 방향도 네. 정치 투쟁이라든가 이념 투쟁 네. 또는 그런 불법 투쟁 이런 데서 이제 혁신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일대 전환이 필요할 때가 네. 시점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이거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민노총, 한노총, 민주당, 정의당 결사반대할 겁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처럼 왜곡된 우리 노동시장 구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노총 가입한 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소수에 선택된 사람들이 그거를 딱 100여만 가로막고서 명뿐이 안 되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예. 하다못해 포스코 노조도 민노총 탈퇴하려는데 뭐 안 받아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탈퇴를 못 얻고만 탈퇴하려고 하면 뭐 네. 제명시켜갖고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놔둔다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쌓이고 쌓인 또 똥덩어리를 지금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예. 노조를 특히 잡지 않으면 그거를 안 하면은 연금 개혁, 교육 개혁도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네. 지금 총력 매진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300억 불 예. 이 유치를 했지만 네.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노조 아닙니까? 노조죠. 테슬라도 우리나라 들어오려다가 어디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왜 그 오겠어요? 우리나라 왜 오겠어요? 네. 오자마자 지금 가동이 안 될 텐데, 그 제일 노조 센 데가 또 자동차 노조 아닙니까? 네. 새로운 신규 공장 라인을 가동하려고 해도 노조가 도장 찍어줘야 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런 나라로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안 하죠. 있는 지금 우리 기업들도 다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윤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고 공무원 갑질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건 전 잘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들 어려운 거는 하트라인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그리고 기업인들하고 독대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독대한다고 옛날 전두환 노태우처럼 뇌물 받아먹었다고 안 해요. 이제 진짜 어려운 게 뭔지 같이 해결을 해야 되고 대통령도 이제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좀 듣는 거 위주로 이청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고 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민주당이나 이런 반대 세력이 있고 지금 제일 개혁을 막는 세력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기득권에 딱 짜고 있어요. 그 사람들 헤쳐나가기가 윤 대통령이 사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개혁을 하되 그런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노조 계획이 정말 나라 명운이 달린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